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건물 4층에서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건물 외벽 타일이 인도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밤 9시 15분쯤 순천시 매곡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안에 있던 TV 셋톱박스가 43살 임모 씨의 무릎에 떨어지면서 임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지진 문의 및 신고는 모두 4,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CCTV의 설치 장소가 확대되고 기능이 개선되면서 각종 범죄 예방과 대응에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의심 신고는 물론 형사사범 검거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밤 한 남자가 여학생을 뒤따라가더니 팔로 목을 휘감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이 위급한 상황이 광양시 CCTV 관제센터에 포착된 건 새벽 2시 50분. 이후 남자가 급히 달아나는 여학생을 쫓는 장면이 이어졌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성폭행 미수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알부 차량이 저에 다가와서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가 내리고 그쪽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상히 좀 이상하게 느꼈죠. 번화가 뒷골목에서 청소년들이 노변에 주차된 차량마다 문을 열어보며 배회합니다. 심야 시간 차량 터리를 시도하던 이들도 역시 관제센터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지금 CCTV 이것이 저희 경찰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로 보면 여름철에는 특히 화절기에는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광양 지역에서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검거된 범죄는 지난해 2배 이르는 17건. 단순 의심 상황에 대한 신고도 761건으로 40%나 늘어났습니다. 올해만 50대 이상이 고급 장비로 교체됐고 전체 대수가 750대에 이르는 등 감시 밀도가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특히 야간에도 선명하게 현장 상황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서 감시 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각지대나 야간에 이게 관제하는데 상당히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데 용량을 높이든지 화질을 높이든지 또 이렇게 관제 범위를 높이든지 이런 쪽으로 도심 구석구석을 24시간 주시하고 있는 CCTV.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 효과가 입증되면서 설치 확대와 장비 고급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산단 업체들이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범용 제품 생산 체제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인 바이오 화학으로 방향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 LG화학은 최근 그린바이오 생산업체인 파만농 인수에 이어 제약회사인 LG생명과학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2025년 매출액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도 폐 목재나 볏짚, 갈대를 발효시켜 휘발유나 경유를 대체할 바이오 부타놀을 생산하는 화학 공장을 내년 말까지 짓기로 하는 등 국내 바이오 화학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 급식에 사용된 수산물 가운데 수입산의 비중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황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학교 급식에 사용된 수산물은 1억 3,600만 톤으로 이 가운데 수입산이 28.9%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5.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남은 8.7%로 가장 낮았습니다. 황 의원은 수입산 수산물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기아의 부진으로 가을 야구의 주인공이 또다시 오리무중입니다. 더욱이 이번 주는 천적에다 5강 경쟁팀들과 맞붙게 돼 기아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넉 점 차로 손쉽게 이기는 듯 했던 경기. 구원 투수들의 난조로 순식간에 1점 차까지 쫓기더니 말로 홈런을 맞고 호망하게 내줍니다.
다음날 역시 그의 일산 만루 위기를 어렵게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챙깁니다.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야 했는데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가을 야구를 결정할 수 있는 고비에서 기아는 2승 4패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SK, LG가 상승세를 타면서 하루하루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요동을 치는 반게임 차의 초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6연전인 이번 주는 더 힘겨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인 넥센에 이어서 5강 경쟁을 하는 LG, 하나와 경기를 하는데 자칫 연패라도 당하게 되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1승이 중요한 상황에서 뒷문도 불안하고 나지완, 안치홍의 이탈로 타격도 헐거워졌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선정과 함께 김주찬, 이범호 등 주축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야구 격언처럼 올 시즌도 가을 야구 주인공은 시즌 막판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정원지원센터 설립 운영의 국비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임시 본회의에서 허유인 의원이 발의한 정원문화산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정원지원센터를 국립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수목원법을 근거로 정원지원센터의 전액 국비 건립과 운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관련법 제정 이전에 사업비 분담이 확정돼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내년 광양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올해보다 13%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올해보다 33% 증액된 346억 원을 내정받고 일반 보조금으로 677억 원을 확보하는 등 모두 1,023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12.7%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난 데 그친 점을 감안할 때 광양시의 증액 수준을 큰 성과로 평가하고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논란이 됐던 호남고속철 노선 수정안을 철회했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라남도의 성급한 정책 결정에 지역 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지역 10여 개 사회 기관단체가 대건 현수막입니다. 국민의당과 목포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공항까지 우선 착공이란 호남고속철 노선 수정안을 냈는데 목포권 반대로 철회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무안공항 전남도에서 올리는 것을 지키지 마라고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에 대해 목포 정치권과 주민들의 역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 호남 고속철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는데 근거 없는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저에게 묻지도 않고 그런 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갈등의 시작은 전라남도가 호남 고속철 노선 수정안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 전라남도 세 지자체 모두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은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와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무안공항까지 우선 착공한 뒤 목포까지 노선은 추후에 추진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목포와 무안 지역 의견이 나뉘게 됐습니다.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호남 고속철 노선 수정안을 냈다 열흘 만에 계획을 처리한 전라남도. 갈팡질팡한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지역사회 갈등만 키운 셈이 됐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 판매업소 20곳이 당국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가 지난달 18일부터 제수 선물용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미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식당 등 위반업소 20곳을 적발했습니다.
농관원은 특히 올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겹살 가격이 외국산보다 3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정집에서 무단으로 조청을 제조해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의 집에 대형 가마솥 등을 갖추고 연간 300만 원 상당의 조청을 무단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67살 조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조 씨는 단맛을 높이고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물엿을 사용해 조청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F스퀘어가 광양시와 함께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입점과 관련한 사전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LF스퀘어와 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각각 광양읍 사무소와 광양시청에서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LF 측의 방침과 세부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LF스퀘어는 입점이 확정된 브랜드 본사에서 매장 운영자나 매니저, 대리점주를 모집할 때 광양 지역 내 점주들이 우선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흥 지역 주요 관광지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됩니다. 고흥구는 내일부터 18일까지 우주발사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귀성길이 시작될 텐데요. 날씨로 인한 큰 불편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뜨겁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줄어들겠는데요. 오늘은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일부에서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흐리겠는데요. 따라서 내륙 지방에서는 보름달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구름만 많이 끼면서 귀갓길 무난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운항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즈음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에도 선선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